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차 수업 중 두 번째로 건축 스테인드 글라스 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전통적인 기법인 납성 기법을 응용한 제작 과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실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이 설치가 될 공간이 정해지면 그곳에 대한 공간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간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빛을 관찰해야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은 빛이 예술이라고도 할 만큼 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주로 창에 설치가 되는데요. 창이 나 있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빛의 형태는 달라지게 되겠죠. 또한 계절에 따라 혹은 시간대별로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에 빛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건축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작품이 설치가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충분한 리서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공간 내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건물 외관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건축이 완공되고 난 후에 그 건축에 맞는 작품을 디자인 및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부터 작가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럴 때에는 설계사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충분히 의논을 통해서 작품이 설치가 될 공간, 그리고 창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모양, 이런 요소들을 이제 함께 디자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인테리어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본인의 방에만 들어가도 물건이 엄청 많죠. 공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물들을 포함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 질서가 있고 조화로웠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부 공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작품을 디자인한다면 나중에 설치가 끝나고 나서 아마 사람들이 작품이 없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작품만 잘라서 난 다 무시하고 설치할게. 이런 마인드가 아닌 그 공간에 정말 필요로 하는 작품을 디자인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의 작품을 제3자가 되어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하기도 전에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간 분석이라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요. 공간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다음 과정인 디자인 영역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공간 분석이 충분히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본인의 작업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면 디자인을 토대로 우리가 도안을 만들게 돼요. 그 도안에 따라서 유리도 재단하고
뭐 납선 기법일 때는 뭐 납선 조립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복합 기법이 추가될 경우도 많죠. 페인팅을 한다든지 네, 유리를 녹인다든지 뭐 이런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작품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품 제작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설치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공간 분석에서 우리가 빛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 당시에는 아직 비계 설치도 되어 있고 완공이 된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구조물이 형성이 되고 창의 형태가 드러나면 그 창을 통해서 유입되는 빛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빛그림자가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떨어지는 빛그림자는 왼쪽 편에서 떨어지는 빛그림자가 아닌 반대편에서 내부로 떨어지는 빛그림자의 모습이죠. 지금 사진상 창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빛그림자로 이 창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이 시간대의 빛그림자의 형태는 이런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형태와 크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해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에 완공이 되고 나서 이 내부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언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필요로 이 공간에 사람들이 머무는지 그런 것들을 이 빛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빛그림자가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이것도 아직 완공이 된 곳은 아니지만 네, 성당입니다. 성당. 대성전 내부의 모습이고 지금 성당에서도 제대 부분이에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 오른쪽에 이제 사선으로 빛이 막 쏟아지고 있죠. 저 부분에 이제 지금 벽체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저 안쪽으로 긴 창이 있어요. 그 긴 창을 통해서 벽체에 이제 빛그림자가 쏟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저 벽체에 십자고상이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미사를 볼 때 신자분들은 정면을 바라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 빛이 어느 시간대에는 저렇게 막 쏟아지지만 또 어느 시간대에는 빛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미사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저 빛은 언제 떨어지는지 혹시나 저 빛이 미사를 볼 때 어떠한 집중 요소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자분들한테는 분심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빛을 관찰을 하고 어떠한 공간을 저 제대 부분에 만들 것인지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곳은 로비예요, 로비.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창은, 전면의 창은 아주 큰 통창이죠. 지금 이전에 봤던 두 곳의 창문은 모양이 빛그림자만 봐도 어떠한 창의 모양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창문은 통창이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빛그림자도 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쏟아지는 양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온도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 모양에 따라서도 빛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색이라든지
색으로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창의 모양인지, 그리고 어떠한 빛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방해 요소가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같은 선상에 지금 창이 6개가 보이고 있어요. 윗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런데 지금 6개 중에 가운데 있는 2개의 창에서 유독 빛이 심하게 유입이 돼요. 어떨 때에는 같은 선상에 나 있는 창이라도 어느 한 부분에 어떠한 외부의 장애물이라든지 내부의 장애물이 없어서 내부로 유독 빛이 강하게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눈부심을 준다거나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로 줄 수 있는 빛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찰을 쭉 하다 보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창의 그 불편한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디자인에 그래서 빛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빛그림자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세균리는 크게 투명유리와 반투명유리, 불투명유리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스테인드 글라스는 투명유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투명할수록 빛의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빛그림자까지도 연출할 계획을 하고 투명유리를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3가지 종류의 유리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투명유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모든 사물의 색이 세균리와 중첩돼서 보이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바깥 배경에서는 이제 붉은색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붉은색으로 보이겠지만 만약에 외부의 창 너머에 진한 녹색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붉은색 유리와 녹색 나무들이 중첩돼서 실제로 그 붉은색 유리는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창이 나 있는 높이, 이제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을 전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의 세균리는 당연히 다르게 보이겠죠. 하늘에 가까울수록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같은 세균리를 사용했다고 해도 아래쪽에 있는 그 세균리보다 하늘에 가까운 위쪽에 설치가 된 같은 세균리는 명도가 더 높아져서 더 옅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창 너머에 주택 건물이 보이게 되죠. 지금 긴 창이기 때문에 시선이 위로 갈수록 어느 지점부터는 시야에 가려지는 게 없고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주택 건물은 붉은색 조적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저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가 된다면 세균리는 저 붉은색 벽돌과 중첩되어 색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창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창 너머로는 건물들이 막 보이죠. 그리고 간판도 보입니다.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요. 자, 만약에 창 너머로 보이는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보기 싫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차단할 필요도 있지만 무조건 불투명 유리로 창을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 실제 이 내부 공간은 엄청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 답답할 수 있지만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라면 저 바깥으로 보이는 저런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디자인으로 투명 유리로 풀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창문은 병원 대기실에 나 있는 창문이에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우리 동네 병원을 찾으면 주로 이런 창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가 늘 익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전봇대도 있고, 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도 있고, 그리고 도로 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도 주로 우린 창밖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에요, 병원. 그런데 이 병원 대기실에는 창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바깥으로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꽤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디자인을 할 것인지, 네, 비슷한 얘기지만 어,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하는 공간이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겠고, 뭐 어떨 때는 활기가 넘쳐야 하는 공간, 기타 등등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간을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빛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하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과정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디자인에서 주조색, 메인색을 정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색을 정할 수도 있지만 색요리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우리 지난 수업에서 봤던 그런 마우스 블로운 판유리, 큰 유리, 온장 유리를 현장에 들고 가서 실제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될 그 창에다가 대보고 이 색유리가 실제로 외부 환경에 저런 요소들과 어떻게 만나서 보여질 건지, 그리고 빛을 얼마나 차단을 하고 투과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내부적 인테리어와 어떻게 어울릴 건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빛이나 건축이나 내부 인테리어나 이 모든 공간 분석이 충분하게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실습을 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자, 디자인을 하고 나면 이제 색 지정을 합니다. 색 지정을 하고 도안 제작을 하게 되죠. 자,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분들은 딱 여기 세 번째 과정까지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도안이 제작이 되면 그 도안을 토대로 이제 색유리 재단을 하게 됩니다. 색유리를 도안에 맞춰서 다 재단을 하고 나면 색맞춤 및 수정, 이제 색맞춤이라는 것은 내가 디자인에 맞춰서 색을 정해서 유리를 재단까지 했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색유리가 맞는지, 그리고 정말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는 있지만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색을 맞춰보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납선 조립을 하게 됩니다. 납선 조립이 끝나면 이제 납땜을 하죠. 납선과 납선을 땜을 해서 고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퍼티라는 작업은 조금 더 튼튼하게 납선과 유리가 서로 흔들리지 않게끔 네, 납선 사이로 시멘트나 이제 다양한 퍼티 재료는 다양해서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고정시키는 퍼티 작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디자인 단계이죠. 자, 보통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공간에 대한 설계 도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도면상 치수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게 돼요. 건축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설계 도면을 보면 상세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창 프레임의 사이즈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리고 프레임이 어떠한 재질로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창과 창 사이의 벽체가 얼마나 돌출이 되는지 그리고 또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천장과 벽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내부 마감재는 어떤 재질의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자, 설계 도면 검토가 끝나면 실제 창 스케일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축소시킨 도면에다가 이제 본인의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계속해서 수정이 되겠죠? 네,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색유리를 지정하게 됩니다. 색유리는 빛이 있어야 색이 보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연광을 통해서 혹은 라이트박스 위에 샘플을 두고 내가 그린 디자인과 비교해 가면서 가장 적합한 색유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네, 색이 지정이 되면 실제 색유리를 재단할 수 있는 도안을 제작해야 합니다. 도안은 말 그대로 색유리를 재단할 때 꼭 필요한 밑그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첫 번째 과정에서 디자인을 했지만 도안 작업은 실제 유리를 자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가 된 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안 작업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안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안 제작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우리가 도안은 유리를 재단하기 위해서 다 커팅을 하죠. 그 커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안 용지를 실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설치가 될 곳에 가서 이렇게 붙여보고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스케일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그림은 상관없지만 구상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이제 성령의 비둘기다. 그러면 성령의 비둘기의 사이즈가 어떻게 실제로 보일 것인지, 내가 지금 그린 이 스케일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그 자리에 그 도안 용지를 붙여보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실제로 붙여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도안이 완성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고른 색유리들을 도안 용지 위에 놔두고 유리 재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리를 도안에 맞춰 최대한 정확하게 재단을 해야 추후에 하게 될 조립 단계에서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도안 용지 만드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리를 도안 용지에 맞춰 재단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뒤로 당깁니다. 방향 전환은 몸 전체를 통해서 해줍니다. 없으면 이 스크래치가 난 자국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힘을 가해서 유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금이 가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종이를 유리 위에 대고 그리고 왼손으로 종이를 고정을 시키고 종이의 시작점부터 쭉 시작을 해서 유리 끝까지 갔고 이제 여기가 그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종이를 떼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커브가 있으니까 살짝 쳐서 금이 간 다음에 끝부분에다가 힘을 주고 아까 보면은 이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잘랐던 지점에다가 종이를 다시 대고 커브가 급하게 때는 몸이 이렇게 따라가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돌아간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잘라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큰 곡선은 깊은 곡선은 얕은 곡선을 반복을 해서 접근을 해나갑니다. 자, 다시
또 한 번에 돌아가야 힘드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곡선이 크지 않아서 두들길 금이 가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꺾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꺾었고요. 자, 그러면 잘 사이즈대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예. 살짝 이 허용범위 안에서 이 오차 정도만 있고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 번에 나누어서 자른 부분은 이런 결절 부분 같은 게 나와요.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펜치로, 유리 펜치로 잡고 살짝 뒤로 당기면서 꺾어주면은 이렇게 조각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벤치로 조금씩 유리를 부숴나가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튀어나와서 제가 요만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유리 재단이 끝나게 되면 이제 5번째 단계였죠. 색맞춤 및 수정. 네, 유리와 유리끼리 사이즈가 잘 맞는지 서로 연결을 해서 맞추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유리를 재단하다가 도안 사이즈보다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면 상황에 따라 유리를 다시 재단하거나 아니면 유리 글라인더를 사용해서 유리를 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디자인과 컬러가 근접하게 나왔는지 조립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색맞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납선 조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납선 기법에서는 이 과정이 납선 조립이 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하게 될 동테이프 기법에서는 이제 납선 조립 대신 동테이프를 감게 되는 과정입니다. 유리와 유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되겠죠. 네, 납선 조립하는 영상도 넘어가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밥을 가볍게 들고 리그나이트를 받치고 살짝 눌러줘서 아래쪽을 좀 둥글게 만들어주고 이쪽은 이 뒷부분으로 살짝 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 납선 조립하는 과정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납선 조립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인두를 이용해서 납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납선과 납선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역시 납땜하는 영상도 함께 보고 넘어갈게요. 네, 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8번째 단계인 퍼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퍼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조립하는 영상 보셨죠? 납선은 H자 형태이죠. H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H자 형태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서 이제 끼워 넣기 방식으로 연결을 해 나가면서 조립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리를 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도 하중에 의해서도 그 납선만으로는 유리를 버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H자 납선과 유리와 그 사이에 이런 예를 들어서 퍼티 재료 중인 시멘트나 뭐 마그네슘, 보일류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그런 재료들을 그 사이사이에 밀어 넣어요. 그래서 굳히게 되는 거죠. 아예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유리가 설치가 되었을 때도 네,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퍼티라는 과정이에요.
네, 역시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퍼티 작업을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퍼티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작품 세척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척 과정은 작품이 실제 창문에 설치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창문 내부에 설치가 되면 한번 고정시키면 분리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깨끗이 닦였는지 작품을 세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이제 세척 단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창문에 작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실기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플립 러닝을 통하여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업의 실기실에서 만날게요.